네, 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운한 골족, 백석 시인 작품이죠. 자, 요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핵심 정리 보니까 갈래는 자유서정시고요. 그 다음에 산문시가 되겠습니다. 자, 산문시가 중요한데요. 자, 산문시는 산문, 즉 줄글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시가 이런 식으로 짧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요런 그 산문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냥 수필이나 뭐 이렇게 소설처럼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줄글 형태이기 때문에 글자가 당연히 많죠. 그래서 운율 요소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운율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운율 요소가 상당히 많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고요.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격은 회고, 토속, 향토적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회고라는 것은 뭐예요? 옛날 일을 돌아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 얘기가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속, 향토는 사실 같은 것을 쓰이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토속은 특정 지역에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고, 향토는 일반 시골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근데 보통은 이제 같은 것으로 그냥 씁니다. 그래서 토속, 향토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골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재가 뭐예요? 주요 소재를 제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명절날의 친척들과 집안 풍경,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기본적으로 지금 뭐예요? 바로 명절이 되겠죠, 그죠? 자, 명절이 되겠고, 그때 이제 모인 친척들의 모습, 그리고 집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소재 얘기했고, 주제는 즉 작가의 의도는 뭐냐? 바로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명절날의 정취, 이거죠. 자, 그렇습니다. 가족 공동체. 근데 이런 것이 늘 있고 언제나 어느 집에나 다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이런 시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강제로 우리를 점거하고 있었을 때, 그죠? 일제강점기죠. 자, 이때에 우리 가족 공동체가 자꾸 흩어지고 해체되고 유대감이 자꾸 떨어지고 명절 같은 것도 제대로 지낼 수가 없었고, 자 이래서 그 옛날에 우리가 평화로웠을 때 그때의 모습이 어땠나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슬픔이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은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슬프다. 옛날엔 참 좋았었는데, 자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징 보니까, 자,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형이 된다. 자, 그러면 시간이 변화하는 표지가 있겠고요, 공간이 변화하는 표지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표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호? 우리 표지판 있잖아요. 그런 건 똑같습니다. 자, 신호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산문적 진술로 명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산문적 진술이 뭐예요? 아까도 했다시피 줄글 형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세한 묘사, 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열거가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평안도 방언과 토속적 토제, 그렇습니다. 방언은 그 특정 지방에만 있는 말이니까 이걸 이제 토속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향토적이고 정겨운 분위기를 표현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명절이니까 명절에 만나서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죠? 정겨운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 자, 여기 산문적 특 나와 있는데요. 자, 압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와 달리 한 문장의 길이가 길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연에 등장하는 실리, 고문은 외모, 행동, 재주,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측면의 특징을 나열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인물을 형상화하는 방법은 토산고무, 큰골고무, 삼춘으로 반복되면서 시 전체의 산문적인 성격을 지니게 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여는 지금 뭐라고 그러나 보니까 명절날입니다. 명절날. 그죠? 자, 명절날이 지배적인 심상이 되겠네요. 그죠?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명절날. 나는 엄매 아베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자,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다 가는 거야. 옛날에는 다 비슷비슷한 곳을 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나는 이렇게 가는데 또 우리 집 강아지도 냐냐. 자, 이렇게 해서 나를 따라서 친할머니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입니다. 당연히 이제 방언이 되겠죠. 가 있는 큰 집으로 가면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벅거리는 하루에 배 한 피를 잔다는 벌 하나. 자, 문장을 안 끊고 이렇게 길게 뽑고 있어요. 그죠? 자, 보면 어떻게 됐다고? 별자국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별자국은 천연두 병이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얼굴에 흉터가 생긴 뭐 이른바 곰보라고도 하는데, 자, 그 별자국이 솜솜난 말수와 같이, 자, 말할 때마다 눈도 껌뻑거리는 하루에 배 한 피를 잔다. 그러니까 이건 하루에 배 한 피를 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한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래서 보통 사람은 하루에 배를 한 피를 못 잡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가능한 피지컬이야. 자, 대단하죠. 자, 그래서 하루에 배 한 피를 잔다는 벌 하나 건너 집에, 즉 벌판 하나 저쪽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사는 복숭아 나무가 많은 신리. 이름 동네 이름이 새로 생긴 동네인가봐. 신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거기에 있는 고모는 고모입니다. 고모. 아버지의 여형제죠. 자, 고모의 딸 이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고모부는 성이 다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성이 아마 이제 고모부 성이 이씨인가 봐요. 자, 그래가지고 이씨 성을 가진 여자 이녀.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딸도 있는 모양이야, 그죠? 작은 딸도 있으니까 걔는 이제 작은 이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집 그 고모네, 그죠? 네, 고모네 식구들의 묘사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16세 40이 넘은 호라비의 후처가 된 포족족하니. 자, 어휘 문제가 잘 나와요, 이 단원에서는. 자, 그래서 어휘 챙겨야 됩니다. 포족족하니는 빛깔이 칙칙하고 파르스름한 기운이 도는 이란 뜻이래요. 자,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메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네, 자, 메감탕이 여기 옆에 나와 있어요. 자, 메감탕이 뭐냐면 메주를 쑤어낸 소태나무 걸쭉한 물, 약간 이게 진한 물인가봐. 엿을 구워냈다고 했으니까 이게 엿은 이제 그 계속 끓여가면서 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하단 말이에요. 짙은 갈색이나 짙은 고동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색깔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런 색깔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가보면, 자, 메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 고모, 역시 고모네 집 얘기군요. 자, 고모의 딸 승려, 아들 승둥이. 자, 이렇게 있대요. 자, 계속 이 집에 고모가 되게 많은 모양이야, 그죠? 자, 그래서 또 고모네 집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무슨 뭐 문제를 일으켰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네,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여기 승려 아들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애들을 부를 때 쓰는 애칭이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승씨일 때는 아들은 승둥이, 딸은 승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60리라고 해서 파랗게 배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옷이 정하던 말끝에 설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자, 그러면 60리라고 해서 저기 되게 멀리 사시는 분이야. 60리. 10리가 4km잖아요. 4km인데 6, 3, 18, 6, 4, 24km.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쳐야 될까? 글쎄, 뭐 청와대, 경복궁으로 치면은 직선거리 24km는 거의 과천 수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꽤 멀리 사는, 파랗게 배는 산을 넘어, 저기 있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왜 그래? 맨날 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제나 흰옷이, 상복이 깨끗하게 입고
깔끔하게 입고 뭐.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과부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소복을 항상 입고 있어. 그러니까 슬픔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끝에 설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큰 골 고무, 또 그리고 그 고무의 딸 홍녀, 아들 홍동이, 작은 홍동이, 자식이 셋인가 봐. 자, 이렇게 여기서도 그래서 누구네 집? 고모네 집 식구들에 대한 묘사,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고 또 배나무 접을 잘 하는 주정을 하면, 자, 배나무 접 붙이기, 나무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것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 섬의 반디젓. 반디젓은 밴댕이젓이래요. 자, 밴댕이 물고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든 젓갈인가 봅니다. 자,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삼촌, 삼촌 엄매, 사촌 누이, 사촌 동생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휘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결국은 운율 요소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득히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애들 모여서 방 안에서는 새 옷의 내음새가 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까지는 사람들 얘기였죠. 여기 위에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방 안의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애들 모여서 방 안에서는 새 옷의 내음새가 나고. 그러니까 자, 인사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안채들 모였겠죠.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안간애들 모여서 방 안에서는 새 옷의 내음새. 자, 그래서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후각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 찰떡에 내음새도 나고. 그렇지. 이게 이제 명절이니까 음식도 많이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후각적 심상이 아무래도 많겠죠. 자, 끼니때의 두부와 역시 방언이랍니다. 콩나물과 볶은 잔디. 잔디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운동장에 있는 잔디가 아니라 짠지니까 아마 이제 볶은 김치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북한 쪽 음식이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자, 고사리와 도야지, 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한 것들이 찬 것들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북쪽 지역이라는 거 얘기죠. 근데 이제 역시나 친척들이 모였고 명절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자, 저녁 술을 놓은 아이들은, 자, 술은 여기서 이 우리가 마시는 소주, 맥주 이런 게 아니라 숟가락입니다. 자,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 섭 마당밭에 밤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린이들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어른들은 안 하는 어린이 놀이를 하고 있어요. 애들이 하고, 숨굴방지 막질, 숨바꼭질이고요.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꼬리잡기 막 다 이렇게 서로 잡기 놀이 하는 거지. 가마 타고 시집가는 노름, 말 타고 장가가는 노름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두도록 부쩍하니 논다. 시간이 막 흐르고 있어. 밤이 어둑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계를 쓴 이유는 당연히 이제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죠. 북적하니 놀았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지금 노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더 현실감이 있고, 그죠? 살아있는 느낌이 나겠죠? 계속 봅시다. 밤이 깊어가는 집안은 엄매들은 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아랫간에서 얘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 잡고 조화질하고. 조화질이 뭔가 봤더니 공기놀이가 되겠습니다. 쌈방이를 굴리고, 뭐 이런 게 있다요. 그 풍물이랍니다. 자, 그리고 발이 깨돌림, 주발 뚜껑 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까지는 어땠어요? 애들이 바깥에서 놀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밤이 깊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방 안에 들어와서 놀아라 이렇게 했겠죠. 세수하고 발도 씻고 다 하고서는 방 안에서, 그죠? 여기 이제 윗간 쪽에 한 방 잡고 놀고 있고, 어른들은, 엄마들은 아랫간에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방 안에서는 공기놀이 하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굴리고, 발이 깨돌림도 하고, 뭐 호박대기 같은 것도 하고. 자, 제비손이 어떻게 해야 돼? 제비손이 구손이 뭐 이런 거. 그래서 다리를 끼고 노래 부르는 거요. 이거 혹시 아시는가요?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재밌는 놀이들을 하고요. 자, 이렇게
화디의 사기 방 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돋우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울게요, 잠깐. 자, 여기 보시면 방 등의 심지를 몇 번에 돈다는 것은 원래 그렇잖아요. 촛불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막 타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타들어가. 없어져. 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만했던 초가 이렇게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자, 여기 심지를 갖다가, 물론 이건 지금 등이기 때문에 램프야, 램프. 램프니까 램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 손이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밑에 석유가 있어. 석유가 차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심으로 이제 이 석유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이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림 솜씨가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심지가 다 타들어가서 쓸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 불을 오랫동안 밝히기 위해서 이 심지를 계속 위로 올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 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우고. 홍게닭은 여기서 말하는 홍게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새벽닭이 되겠어요. 자, 새벽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거의 밤을 샌 거죠, 애들끼리 노느라고. 졸음이 오면 아른묵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막 파이팅 아니고 소소한 다툼 같은 게 되겠죠. 나 여기서 잘 거야, 아니야 나 여기서 잘 거야, 막 이러면서 자리 싸움을 하며 시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저도 옛날에 사촌형하고 아주 재밌게 잘 지냈던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문창에 턱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신우의 동새들이 우쩍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자, 벌써 새벽이 됐어, 그죠? 아침이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신우이나 동서들 이런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면서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샘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의진 계국. 무의진 계국은 뭐 이렇게 새우에다가 물을 넣고 끓인 시원한 국인가봐요. 자, 이 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그러니까 애들이야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늦게까지 자고 있었겠지. 밤새 놀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졸려 이제 이러고 있는데 벌써 부엌에서 밥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내음새가 나서 아주 그 기분 좋은 느낌. 명절의 아침이 됐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특별히 무슨 굉장히 막 어떤 스토리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다만 명절 때 이렇게 사람들이 왔고 이런저런 사연들을 가진 친척 여러분들이 왔고 그런 모습을 나는 지켜보고 또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아니라 친척들, 그죠? 친척, 사촌, 누이, 뭐 누나, 뭐 오빠, 형, 뭐 이런 사람들 다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애들은 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나열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데 분량이 좀 많죠, 그죠? 자,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해와 감상. 자, 이 시는 명절날 여운한골 부근에 사는 일가 친척들이 근집에 모여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그쵸? 중요한 거 나왔네요. 뭐 어린 화자의 눈을 통해서, 그죠? 자, 서사적으로 서사라고 하는 것은 뭐야?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 구조가 되겠죠? 로 그려내고 있다. 어린 화자가 명절을 맞아 집에서 큰 집으로 가는 시점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의 시간.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하네요. 집에서 큰 집으로 가는 시점이 시작이고요. 여기가 시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된다? 시간에 이게 이제 끝이죠. 끝부분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있다? 바로 시간에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고향의 훈훈한 정치와 일가 친척의 넉넉한 인정, 풍요로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토속적인 소재와 평안도 방언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고향이라는 원초적 공간에 대한 그리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 지금은 그것이 예전처럼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움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간절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평화롭게 지냈었는데 지금은 일제 강점기가 되어가지고는 그런 것이 모두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유. 아이고. 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1년.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때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1년에서는 그래서 상황이 지금 명절을 맞아서 친척집으로 가는 할아버지 댁으로, 진 할아버지 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 3년에서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무엇들을 하고 있는지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3년에서는 고향의 모습을 얘기하고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정이 넘치는 고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것도 볼게요. 19풀이 자, 얼굴에 별자국이 어쩌고 사촌동생들 이러는데 네, 역시 묘사죠. 전개 방식은. 자, 외모도 묘사하고 삶의 모습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각각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해줬죠. 그죠? 자, 그렇고 그래서 쭉 나열하다 보니까 간결한 묘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모습을 얘기했기 때문에 인상적인 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묘사를 왜 했냐? 그 사람들 뭐 흉보려고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 애정과 그리움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얘기죠. 네, 뭐 돼지고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음식이니까 후각적, 촉각적 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감각적 형상화가 되겠습니다. 떡 냄새랄지 그죠? 이런 거 좋잖아요. 명절에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막 흉년 들고 다 가난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게 아니라 먹을 게 많이 있죠. 저녁 술을 놓은 어쩌고 올라오도록 잔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하며 함께 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밤늦도록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부녀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네, 친족 간의 공동체 유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백석 씨는 참 잘생겼어요. 그죠? 야, 96년까지 사셨네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자, 원래는 이제 재수를 안 했으면 이제 95학번에 들어가는 건데 재수를 해가지고 96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뭐 특별한 거 있나 볼게요. 자,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자, 나의 집에서 큰 집으로 갔고 그 다음에 큰 집의 안간에서 모여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나무 동산에서 이제 애들이 놀고 있는 거, 그리고 아르간 웃간에서 아르간 엄마들, 그리고 애들은 웃간에서 놀이하다가 잠들고, 부엌하고 웃간 아침이죠. 그래서 시누이나 동서들이 끓이는 무이진 깨국 냄새가 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따뜻한 정이랄지 풍요로움, 그죠? 정다운 모습 등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명절은 왜 와서 고생하는 날, 그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날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고 친족 간의 우애의 정을 나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후각적 심상은 이제 새옷 냄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가루랄지 찻떡의 내음새가 난다. 그다음에 총각적 심상에서는 만지는 거니까 어떻게 찬 것들, 음식들. 그 다음에 평안도 방언 썼죠. 토속적 소재들. 그래서 향토적이면서 정겨운 분위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리움과 회복에 대한 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내용을 전개한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리움을 얘기하겠다 이거죠. 그죠? 순수한 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며느리는 얼마나 힘들 거야. 그죠? 아직 집에도 뭐 자기 집에도 못 가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풍요롭고 행복한 모습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린 화자의 모습으로 화자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운할 골, 이 제목의 의미는 뭐냐면 여운한 골은 골짜기. 그래서 이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장소로서 공동체적 합일의 공간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관련 있는 작품은 정희성 작가의 숲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슬픈 숲은 외로운 존재에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여다보고요. 문제 풀이는 잠시 후에 다시 된다. 다른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